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오늘 얼마 전에 선고했던 대법원 사건 중에 예. 근로시간의 한도 음, 관련한 사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 한도가 1의 1이냐 아니면 1주냐 뭐 이런 네, 내용인 거죠. 네. 예. 연장근로 한도는 이제 형사처벌이 있는 규정이어서 예. 좀 알아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와 관련한 법령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0조 네, 1항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에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맞습니다. 2항은 2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본 사건에 있어서 기초사항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건은 이제 형사사건이고요. 예. 형사사건이었고 범죄 사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간 근로시간 중에 근로일마다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일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일주간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거다라는 예. 취지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뭐 8시간으로 정해져 그렇죠. 있긴 8시간으로 하죠. 정해져 예. 있죠. 그러니까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9 to 6라고 하면 예.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있고요. 음. 그래서 8시간, 오후 6시를 초과해서 음.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은 이 연장근로를 한 주간 합산해 봤더니 예. 총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더라. 예. 그래서 음. 이 12시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범죄 사실로 사업주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안입니다. 음. 회사 측은 뭐라고 그러면 주장을 했을까요? 회사 측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일 한도 8시간 근무 시간을 한도로 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인은 대법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밝힌 쟁점을 보면 음. 첫 번째는 휴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음. 일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냐 예. 아니냐, 뭐 이런 게 쟁점이 첫 번째였고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연장 근로 제한을 일일 단위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일주 단위로 산정할 것인지. 예. 예.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일 단위로 연장 근로를 산정하게 되면 음.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 모두 연장 근로가 돼서 연장 음. 근로 제한을 받게 되고요. 예. 반대로 일주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되면 예. 하루에 8시간 초과하더라도 예. 40시간 이내면 예. 연장 근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예. 1심하고 2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된 사안이죠. 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파기환송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연장근로 제한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 아까 읽어드린 예. 그 주 40시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일주 단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예. 일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이 일주 12시간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일일에 몇 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되는지는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일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다른 규정에는 두고 있지만 일일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면 우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 취지가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장근로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예. 금전적 보상을 하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취지.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 예.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더라도 예. 일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하고 예. 하루에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 예. 네. 그래서 일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금지하는 것은 뭐 근로자의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다면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취지는 금전적 보상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 연장 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라는 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 판례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최근에 변경이 됐죠. 그렇죠.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술적으로는 하루에 20시간 근무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시사점은 이런 대법원 판결의 큰 의미를 사실 이 판결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0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냐 하면 사실 그거는 뭐 비현실적인 좀 경우인 것 같고 어쨌든 연장 근로를 1시간이라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단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이제 현실적인 근로 시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사업장마다 이제 다른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판례 사안도 3일 근로하고 하루 쉬는 아주 특이한 근로 형태를 가진 근로자였죠. 이런 근로 형태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있지만 30인 미만 기업에는 사실상 계도 기간을 또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뭐 바로 적발이 되더라도 뭐 기회를 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조금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이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